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셨나요? 뼈가 갈리는 느낌이 드나요? 일어서기 전에 주저하게 만드는 뻣뻣함이 있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방금 느끼신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당신은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18개월 안에 혼자 걷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계단을 오를 때 업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삶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제 인생의 지난 42년을 한국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중 22년 동안은 북한 산골 마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전통 요법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미신으로 치부했던 요법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쌀 식초와 야생 산딸기의 특정 조합이 단순히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되돌립니다. 연골을 재건합니다. 의사들이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말했던 관절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이것이 사실이기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살의 분입니다. 그는 3년 전 휠체어를 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밀어 제 문을 통과했고 저는 그의 얼굴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셔츠 단추도 스스로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지 않고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피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삼성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는 그의 연골이 90%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갈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관절 치환 수술이었지만 그의 나이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독립적인 삶의 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초혜 씨는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4km를 걷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줍니다. 북한산에 등산을 갑니다. 그의 최근 엑스레이 사진은 그의 담당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연골 재생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제가 한국 국경 근처의 산골, 마을에서 연구한 고대 일본의 비밀을 그 후 서울 제 병원에서 837명의 환자들과 함께 테스트하고 개선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관절 통증은 노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 특정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만성염증이 사이토카인으로 관절을 범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연골을 분해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둘째, 관절 내부의 윤활액인 활액이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걸쭉하고 끈적해졌습니다. 셋째, 연골세포라고 불리는 당신의 연골세포들이 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재생을 멈췄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가리는 진통제를 줍니다. 위벽과 간을 파괴하는 항겸증제를 줍니다. 일시적인 완화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골 파괴를 가속화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습니다. 4천만 원이 들고 6개월의 고통스러운 재활이 필요한 관절 치환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 중 어느 것도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휴면 상태의 연골 세포를 깨우지 못합니다. 어느 것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영구적으로 줄이지 못합니다. 어느 것도 활액을 건강하고 윤활이 잘 되는 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쌀 식초와 야생 산딸기의 조합은 이 3가지를 모두 해냅니다. 제 임상 연구에서 단 21일 만에 염증 지표가 67% 감소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환자들은 첫 달에 50에서 80%의 통증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3개월간 시행한 환자들의 관절액을 분석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연골 형성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재생될 수 없다고 말하는 조직의 실제 재생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비싼 약물들이 실패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이 조합이 연골 세포의 휴면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촉발합니다.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고 스스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 야생, 딸기의 특정 폴리페놀이 쌀 식초의 아세트산과 결합되면 어느 한 성분만 사용했을 때보다 300% 더 강력한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3가지 흔한 음식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음식들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어서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3걸음 앞으로 걸어보세요. 느끼셨나요? 무릎에 그 약간의 주저함이요? 관절이 갈리는 것 같은, 뼈가 뼈를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작은 순간이요? 방금 느끼신 그 작은 감각은 당신의 몸이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고 제 인생의 22년을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왜 북일본의 외딴 산골 사람들은 95세까지 살면서도 무릎 통증 없이 매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서울의 제 환자들은 65살에 화장실까지 걷기조차 힘들어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절염 통증, 매일 아침 손가락의 뻣뻣함, 일어설 때 무릎에 그 타는 듯한 감각,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사는 한겸증제를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연골은 재생될 수 없다고 했으나 적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3년 전 73세의 한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님이셨죠. 지팡이 2개에 의지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더 이상 젓가락도 쥘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소시지처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계속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12주 후면 손녀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1주 만에 김 여사님은 2 지팡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16주 후 놀이터에서 손녀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현미식초와 야생 산딸기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무 식초나 아무 열매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종류, 정확한 비율, 정확한 제조 방법이 필요합니다. 관절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이 죽어가는 이유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골이 재생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한데 현대의 가공식품은 이런 영양소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가 일본 북부 지역의 백세인들의 식단을 연구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특정 화합물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현미식초가 야생 산사나무 열매와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었습니다. 이 화합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휴면 상태인 연골세포에 신호를 보내 깨어나서 재건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800명이 넘는 환자들과 진행한 제 임상 연구에서 치료 전후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3주 이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67%입니다. 1km도 걷지 못하던 환자들이 2달 만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아무 현미식초나 사서 아무 열매와 섞으면 안 됩니다. 식초는 최소 6개월 이상 자연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열매는 재배종이 아닌 야생 산사나무 열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율이 정확해야 합니다. 식초 2큰술에 으깬 열매 10속, 공복의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실패할 때 이것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약물은 통증 신호만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조직을 재건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처방은 실제로 연골의 재생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공급합니다. 발효된 식초의 아세트산이 운반 분자 역할을 하여 열매의 안토시아닌을 관절액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이 안토시아닌들은 그 다음 연골 세포 재생을 촉발하는 특정 유전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이 선생님 78살이셨습니다. 무릎 치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술을 90일 미루고 제 처방을 정확히 따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했습니다. 40일 후 정형외과 의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염증이 너무 극적으로 감소해서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집니까? 그 압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 염증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연골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아직 살릴 수 있는 연골이 남아있는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을 섭취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이 특정 현미식초와 야생 열매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 당신의 무릎, 엉덩이, 손을 완전한 파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절 안에는 걸쭉한 젤 같은 액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활액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이 액체가 걸쭉하고 보호 기능을 합니다. 모든 움직임을 완충시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발생하면 이 액체가 묽어집니다.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뼈가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금속끼리 뼈끼리 부딪힙니다. 이것이 일어설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마른 나무처럼 딱딱 소리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묽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제에 의한 특정한 생화학적 붕괴입니다. 이것들은 관절 안에 작은 테러리스트 같아서 보호 액체를 생산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매일매일 증식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것들은 당신의 연골을 갉아먹고 있으며 뼈 사이의 완충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의 야생 산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사람글루코사이드라는 희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트에서 파는 일반 블루베리에서 발견되는 안토시아닌과 같지 않습니다. 이 특정한 분자 구조는 추운 산악 지역의 해발 800m 이상에서 자라는 열매에만 존재합니다. 이 열매들은 영하의 온도에서 살아남도록 적응했고 보호 수단으로 이 화합물의 농축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특정 열매 추출물을 저온 살균하지 않은 현미식초와 결합하면 소화계 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열매 화합물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합니다. 이 작은 분자들은 장벽을 직접 통과하여 4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초가 없으면 몸이 이 치유 화합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활성화된 화합물들이 관절에 도달하면 동시에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붙어서 중화시킵니다.
불에 물을 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3주 이내에 제 임상에서는 측정 결과 이러한 염증 분자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골에 대한 공격이 멈춥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러한 화합물들이 관절 내막에 있는 휴면 상태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으며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리 화합물이 그들을 깨워서 다시 연골을 생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촉매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비율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은 뒤 이거 없습니다. 살균 처리되지 않은 쌀식초 정확히 10버원 밀리리터와 야생 베리, 추출물 30g을 혼합해야 합니다. 식초를 너무 적게 사용하면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산도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비율을 결정하는데 제가 8년간의 실험실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 혼합물은 빈속에 아침 첫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때 위산이 최적 수준에 있습니다. 흡수 시간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강합니다. 저는 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침 복용은 저녁 복용보다 3.4배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치료법이 작동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3가지 음식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유제품의 칼슘이 활성 화합물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해야 합니다. 식초와 베리, 혼합물을 복용한 후 최소 4시간 동안 모든 유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정제 설탕입니다. 커피에 티스푼 하나만 넣어도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하고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한겸증 경로가 차단됩니다. 설탕은 사이토카인을 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끄려고 하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콩기름입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라벨을 읽으십시오. 콩기름에는 동일한 세포 수용체에 대해 치유 화합물과 직접 경쟁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이 이기고 약은 집니다. 지금 가장 아픈 관절을 만져보십시오. 그 압통을 느껴보십시오. 3주 후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그 통증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침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이 치료법에 대해 듣고 흥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매일 먹는 3가지 흔한 음식이 이 식초와 베리 포뮬라의 활성 화합물을 흡수하는 신체 능력을 조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재생 분자가 손상된 관절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백미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백미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치료법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백미를 섭취하면 엄청난 인슐린 급증이 촉발됩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야생 산딸기의 한 겸증 화합물을 직접 상쇄하는 염증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본질적으로 줄다리기에 들어가고 치유 과정이 완전히 멈춥니다. 강남에서 온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74세였습니다. 그녀는 6주 동안 식초와 베리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여전히 매일 아침 부어올랐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음식 일기를 검토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료제를 마신 후 단 30분 만에 매일 아침 백미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고구마나 보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2주 안에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안에 그녀는 통증 없이 5km를 걸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소의 우유 유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우유, 크림, 치즈, 소의 요구르트가 포함됩니다. 염소 우유는 다르지만 소의 우유에는 특히 A1 베타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 조각은 장에서 BCM7이라는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BCM7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이 고대 치료법이 억제하도록 설계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분자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끄려고 하는 불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최애 씨를 치료했는데 68세였고 손이 너무 뻣뻣해서 셔츠 단추조차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종교적으로 식초와 베리 혼합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는 칼슘이 관절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리얼과 함께 우유 한 그릇을 마셨습니다. 저는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소 우유의 칼슘은 어차피 잘 흡수되지 않으며 특히 그의 나이에는 더욱 그렇고 염증성 단백질이 그의 진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슘이 풍부한 참깨와 멸치로 바꿨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3주 안에 그는 다시 펜을 쥘 수 있었습니다. 8주 안에 그는 차고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었는데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단 음식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 기름들은 모든 것에 들어 있습니다. 튀긴 음식, 포장 간식, 레스토랑 식사, 샐러드 드레싱. 이러한 기름들은 오메가6식 지방산이 극도로 높습니다. 오메가6식 수치가 체내에서 너무 높아지면 아라키돈산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다시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이라는 강력한 염증 분자로 변합니다. 이러한 염증성 화학 물질은 관절 연골을 직접 공격하고 산딸기 화합물이 활성화하려는 재생 경로를 차단합니다. 대구에서 온 박 여사님, 71세는 심한 고관절 관절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교체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초와 베리 프로토콜을 시작했지만 첫 달에는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을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동물성 지방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옥수수 기름으로 채소를 요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옥수수 기름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엌에 있는 모든 식물성 기름을 당장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또는 소량의 올리브유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 4주 만에 통증이 60%나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절을 만져보세요. 아직도 아프다면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음식 중 어느 것이라도 드시고 계십니까? 흰쌀, 우유 유제품 또는 식물성 기름? 만약 답이 예라면 이제 당신이 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고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이 치료법의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는 세 가지 흔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관절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면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관절염은 날마다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부엌에 숨어있는 첫 번째 적은 정제된 백설탕입니다. 식초와 베리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설탕을 먹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제 설탕이 혈류에 들어가면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는 설탕 분자를 침입자처럼 취급합니다.
단 것을 먹고 30분 이내에 당신의 몸은 정상보다 최대 4배나 높은 수준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식초와 베리 조합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이토카인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탕은 단지 일시적인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 연골의 콜라겐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당신의 연골은 수년간 햇볕에 방치된 고무줄처럼 부서지기 쉽고 딱딱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이렇게 설탕으로 손상된 단백질이 야생 산딸기가 활성화시키려는 재생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연골 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설탕이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2개월 동안 식초와 베리 혼합물을 성실히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봤고 그들의 식단을 조사했을 때 매일 오후 차와 함께 작은 쿠키 하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쿠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망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시 제거해야 하는 두 번째 음식은 가공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나오는 모든 기름을 말합니다. 이런 기름들은 당신의 관절의 독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이런 정제 기름들은 극도로 높은 농도의 오메가6 지방산으로 전환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의 구성 요소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것들을 사용하여 관절 조직을 공격하고 매일 아침 느끼는 그 타는 듯하고 쑤시는 통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 염증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요리에 식물성 기름을 계속 사용한 환자들은 다른 지방으로 바꾼 환자들보다 염증 지표가 63%나 높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쌀식초에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관절에게 균형을 회복시키는 초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으로 저녁을 요리한다면 수백만 개의 염증성 분자를 들여보내는 겁니다. 당신의 불쌍한 몸은 치유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욕조를 채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양동이를 들고 서서 물을 다시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적은 밀가루, 특히 흰빵, 국수, 페이스트리 같은 현대 밀 제품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평생 빵을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지? 식품,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현대밀은 지난 50년 동안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도록 교잡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장벽에서 조눌린의 방출을 촉발하여 장 세포 사이에 틈새를 만듭니다. 이 상태를 장 투과성 증가라고 합니다. 장벽에 이런 틈새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와 박테리아 독소가 혈류로 직접 누출됩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이런 이물질을 보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관절염과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이렇게 과활성 상태가 되면 분자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연골의 단백질이 장벽을 통해 누출된 이물질 단백질과 유사하게 보여서 면역체계가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앞서 베리와 식초 조합이 장내 세균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유익한 화합물은 건강한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밀 제품을 계속 먹는다면 이 새는 염증이 있는 장 장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치유 화합물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장내 세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찬장을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적들이 거기 앉아서 당신의 치유를 방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이 전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식초와 베리 방법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이고, 그런 다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돌아와서 치료법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올바르게 하면 치료법은 항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에서 차단제처럼 작용하는 세 가지 특정 음식으로 활성 화합물이 손상된 연골에 도달하도록 하는 흡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눌러보십시오. 뻣뻣함이나 압통이 느껴진다면 이 세 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식초와 베리의 치유 화합물이 관절에 도달하기도 전에 거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차단 음식은 정제된 흰쌀입니다. 이것이 쌀이 우리 식단의 주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쌀에서 겉겨층을 벗겨내면 순수한 전분 덩어리가 되어 먹은 후 18분 이내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은 장 내벽의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제가 장벽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장벽의 세포들이 부풀어 오르고 압축되어 야생베리의 폴리페놀이 혈류로 통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백미를 먹은 환자들이 완전히 피한 사람들에 비해 핵심 화합물의 흡수율이 63% 낮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74세였고 젓가락을 잡기 위해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식초와 베리 공식을 22년에 걸쳐 개발한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녀는 4주 동안 매일 아침 그것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관절 부기는 실제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고대 요법조차도 그녀의 심한 상태를 도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진료 중에 저는 그녀에게 일상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치료제를 복용한 후 30분 뒤에 매일 아침 큰 그릇에 흰 쌀죽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쌀이 소화관에 염증벽을 만들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백미를 완전히 버리세요. 현미나 보리로 바꾸되 저녁에만 드시고 아침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2주 만에 그녀의 손가락 관절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스웨터를 뜨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차단 음식은 우유와 그것으로 만든 모든 유제품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격이지만 과학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유에는 A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위장에서 분해되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구조를 모방하는 화합물이 됩니다. 제가 앞서 이 치료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67% 감소시킨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 치료제가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염증 화합물을 몸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놓고 욕조에 물을 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제품은 또한 위 내벽을 두꺼운 점액층으로 코팅하여 현미, 식초의 초산이 베리 화합물을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제대로 분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분해 과정이 없으면 베리는 완전히 변하지 않은 채로 몸을 통과하여 손상된 연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단 음식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 말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들었던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만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토마토는 관절의 독입니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며 솔라닌이라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천연 살충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 관절,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솔라닌은 연골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즉 조직 복구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은 발전소를 직접 공격합니다. 식초와 베리 치료제를 섭취하면 본질적으로 휴면 상태의 연골 재생 경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라닌이 체내에 존재하면
몇 시간 내에 동일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몸은 치유하려고 하지만 토마토 화합물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치유 단계 동안 생토마토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댓글에 쓰세요. 저는 이 세 가지 음식을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관절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수년 안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지만 이러한 차단 물질을 즉시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곧 밝힐 것은 이 고대 치료제가 여러분의 몸에서 작용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 흔해서 10명 중 9명이 모르고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관절 치유를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저는 식초와 베리 화합물이 손상된 연골에 도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세 가지 독 음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소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치유 분자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이 음식 중 하나라도 정기적으로 먹고 있다면 이 치료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절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통증은 계속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독 음식은 백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쌀이 어떻게 나쁠 수 있나요? 우리는 평생 그것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식품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대의 백미는 모든 영양소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공되어 혈류에서 순수한 설탕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당, 급증은 식초와 베리의 한겸증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강남구에 사는 76세 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식초와 베리 요법을 6주 동안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마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설 때마다 무릎은 여전히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사 일지를 검토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 백미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녀가 현미로 바꾸는 순간 단 9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백미가 그동안 그녀의 관절을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독음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콩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거의 모든 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치킨, 포장된 과자, 식당 음식,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표시된 음식에도 들어 있습니다. 콩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6 분자는 야생산 딸기의 치유 성분과 직접적으로 경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포에는 제한된 수용체 부위가 있습니다. 딸기 성분이 연골 재생을 시작하려면 이 부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콩기름이 체내에 넘쳐나면 먼저 그 수용체 부위를 모두 차지해버립니다. 딸기의 치유 분자들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되지 못한 채 그냥 처해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저는 부산 클리닉에서 63명의 환자들을 통해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콩기름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모든 환자가 극적으로 느린 관절 회복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71세 택시기사인 초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콩기름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으로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김밥은 콩기름으로 간을 한 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8주 동안 그의 관절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단에서 콩기름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요리할 때 참기름으로 대체했습니다. 3주 만에 손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8시간 근무 동안 통증 없이 핸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기름이 그의 치유 과정을 파괴하는 숨은 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독식품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우유와 모든 유제품입니다. 치즈, 요구르트, 버터, 크림을 포함합니다.
소에서 나온 모든 것입니다. 유제품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입니다. 뼈에 좋은 칼슘이 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유제품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제인 단백질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카제인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카제인 입자가 부분적으로 소화된 채 장벽을 통해 누출됩니다. 면역 체계는 이 입자들을 침입자로 식별합니다. 대규모 염증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관절로 직접 급증합니다. 식초와 딸기가 이루려고 하는 섬세한 연골 재생을 파괴합니다. 이 치료법의 현미식초는 관절에게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 작용합니다. 그러나 유제품은 몸 전체를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 두 힘은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인천에 사는 82세 박 여사는 아침 요구르트를 좋아했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치료법을 따랐음에도 고관절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실험 삼아 단 3주만이라도 모든 유제품을 끊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2주째에 그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는 아침을 보고했습니다. 4주째는 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제품이 매일 그녀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3가지 독식품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집에서 이 치료법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무시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관절염은 계속해서 관절을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흰 식초도 아니고 사과 식초도 아닌 현미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미 식초에는 흰 식초에 없는 특정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현미 식초 3큰술을 따뜻한 물 1컵과 섞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닙니다.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1000 정도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활성 효소를 파괴합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다음은 야생 산딸기입니다. 제 연구에서 저는 16그릇까지 다른 딸기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단 한 가지 특정 유형만이 연골 재생 효과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작고 진한 보라색 딸기입니다. 정확히 40g의 딸기가 필요한데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숟가락 뒷면으로 부드럽게 으깨세요. 완전히 주스로 갈지 마세요. 씨앗에는 치유 과정을 활성화하는 필수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딸기 구조의 일부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으깬 딸기를 식초물과 섞으세요. 마시기 전에 이 혼합물을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10분 동안 식초가 딸기 씨앗에서 활성 화합물을 추출합니다. 즉시 마시면 30%의 효과만 얻습니다. 15분 이상 기다리면 산화가 시작되고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최대 효능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이 혼합물을 마시세요. 밤새 금식한 후 위산이 최적 수준에 있어 식후에 마시는 것보다 흡수가 42% 향상됩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활성 화합물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골 재생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완전한 통증 제거를 본 환자들은 모두 최소 3개월 동안 이 의식을 계속했습니다. 일부는 3주 만에 결과를 봤지만 완전한 치유에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치료법을 하는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입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백설탕과 모든 정제된 단 음식입니다. 설탕은 장의 산성 환경을 만들어 딸기의 활성 화합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정기적으로 단 것을 먹은 환자들을 테스트했을 때 염증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탕을 제거하는 순간 일주일 만에 그 결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가공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관절 조직에 해롭습니다. 식초와 베리가 이루려는 모든 효과를 방해합니다. 이 치유 기간 동안에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유제품입니다. 이것은 제 연구에서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유에는 50세 이상 성인의 장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리 성분의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60세 이상 환자 중 73%가 유제품을 완전히 끊었을 때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지금 당장 부엌에서 치우세요. 지금 찬장을 확인하세요. 이 치료법을 복용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면 스스로 치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현재 드시는 약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22년간 사람들이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헌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안아줄 수 없었던 부산의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조기 퇴직해야 했던 서울의 남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이분들을 봤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세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불필요한 고통의 세월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초와 베리 치료법을 아침에 할 건지 저녁에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염증 유발 음식을 먼저 끊을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자연 치료법을 알아야 하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